자, 안녕하세요. 오늘 통통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왔어요. 이제 오늘은 고주몽을 통해서 고구려인들의 생활 양식을 좀 본받는 내면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주제명이 고대 한류의 주역 고주몽의 재발견해서 고주몽의 재발견들을 많이 발견해내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고주몽 하면은 마블 영화와 연관시킬 수 있다, 상관관계가 밀접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주몽은 솔직히 그 어벤져스라는 아주 재밌고 여러분이 참 신나게 봤던 영화 가운데 호크아이라는 사람과도 상관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호크아이는 정말 백발백중 활을 잘 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원래 맞췄다 하면 백발백중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게 바로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이었죠. 그리고 명석한 두뇌의 아이언맨은 고주몽하고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고주몽은 금화왕에 있을 때, 금화왕의 그 왕자들을 무리에 있을 때 마국간에서 말을 아주 잘 길러냈어요. 그리고 명마를 발견하고 천리마까지도 길러낼 수 있는 다재다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말이다 싶은 것은 금화왕이 갖지 못하도록 일부러 혀에 바늘을 꽂아가지고 굵게 만들고, 또 좋은 말이었지만 좋은 말이 아닌 것처럼 해서 자기 말을 만들고, 그런 명석한 두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이언맨과 닮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둥의 신 토르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 이 금화왕에 있는 동부여를 벗어나서 북부여 절봉 땅으로 가야겠다 했을 때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앞에 강물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청체의 자손이고 화백의 외손이니 강비여 물을 열라 할 때 그 무지막지한 자라와 거북이들이 저렇게 다리를 만들면 자연의 수호신과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둥의 신 토르하고도 그러한 자연을 수호하는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이 마블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가지의 능력밖에 없지만, 이 고주몽이라는 사람은 그 한 가지의 능력이 아닌 세 가지의 능력을 혼자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영웅은 고주몽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쭉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이 한국 신화의 특징들을 우리가 되게 입체적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역사의 관점으로 주몽 신화를 보면 고구려의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사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고구려를 학문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예전 민속학을 연구하는 그 생활 양식이나 생활 풍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주몽을 문학적, 예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영웅서사의 구조 틀을 발견해내가면서 신성성과 환상성을 가지고 있는 서사 문학이 된다라고 공부를 쭉 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관점을 볼 것이냐? 바로 주몽신화의 종교적인 관점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우리가 상기해서 보면은 어떤 점에서 주몽신화가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사료가 되느냐? 그 장수왕이 광개토태양비를 만들었어요. 장수왕의 아버지가 광개토태양인데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금성문이라는 큰 비석을 세우는데, 그 금성문이 시작이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주몽신화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건 무엇을 입증하느냐? 고구려인들은 정말로 고주몽이라는 인물을 자신의 시조로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역사화시켰어요. 신화가 역사화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몽신화를 통해서 고대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가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화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또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 다 함께 외쳐주세요. 원흉통철. 원흉통철. 고구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살고 있는 현 세상과 내가 돌아가서 마땅히 죽어야 할 그 곳을, 그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그 이전에 원래 내가 그곳에 있었던 타계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때 저승으로 간다는데,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어디 있었냐? 그것도 저승에 있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원래 내가 있었던 저승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때가 되면 그곳으로 간다라고 해서, 이 공간이 두 공간이에요. 저승의 공간과 현세의 공간이 서로 녹아서
뚫려지는 세계관 그런 것을 원흉 통철이라고 했고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삶과 죽음을 연장으로 받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하늘에 관심이 많고 또 하늘을 숭상하고 동경을 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흉 통철을 우리는 어떻게 또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교집합으로도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A는 저승의 세상인데 내가 이 현세에 태어나기 이전의 시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 A는 무슨 시대다? 현세 살아있는 시대죠. 그럼 죽으면은 다시 A로 가야 돼. 그러면 저승과 현세를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 교집합, 그 뭡니까 만나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현세로 갔다가 다시 죽음을 통해서 저승으로 갔다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교집합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입장으로서는 어떤 활동을 했냐? 신화소를 여러분들이 주몽신화를 읽으면서 발견을 하고 그걸 어떻게 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마인드맵을 여러분이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문적인 입장으로 신화소를 밝히고 그것을 정리해서 다양한 마인드맵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제시를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학적으로는 또 어떻게 공부를 했냐? 신성성과 환상성을 가지고 있는 영웅 신화인데 영웅 신화의 구조틀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 U자 구조의 포물선으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죠. 주몽은 헤모스의 아버지와 무화부이 정말 금수저를 뛰어넘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수 있는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애시당초 가지고 태어났어요. 3살 때부터 활을 만들어서 파리의 눈을 적중하고 명중할 수 있을 정도로의 능력도 뛰어나고 머리도 명석했고 자연도 수호할 수 있는 어마무지한 능력을 애시당초 가지고 태어났으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금화 왕자들이 경계에 제가 언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 죽이고 왕자에 오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죽여야 돼. 그걸 간파하고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것을 눈치채고 어떻게 했다? 이제 북부여로 도망갈 때 나는 천체의 자손이고 화백의 외손이니 강무리여 길을 열라 해가지고 북부여로 도망가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못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고구려라는 시조 새 역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U자형의 포물선의 구조를 주몽신화는 가질 수가 있다라는 문학적으로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러한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흉통철이라는 세계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고구려인들은 상당히 하늘을 사랑하고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헤모스의 아버지와 무화의 어머니가 만나서 주몽을 낳게 되는데 주몽을 뜻하는 별자리가 뭐냐? 바로 비오오성 케페우스 자리입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비오오성. 비오오성. 그리고 서양식의 별자리로도 외쳐보겠습니다. 외쳐보세요. 케페우스. 케페우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왼쪽 사진은 1600년경 진짜 실제의 고구려의 별자리고 그 별자리를 고스란히 덕흥이 고궁벽화에 고구려인들이 새겨놨어요. 제일 꼭대기는 옥두칠성이고 방금 전에 우리가 외쳤던 주몽의 별자리는 케페우스입니다. 케페우스. 그리고 이 W 모양의 별자리는 카시오페아인데 이 카시오페아가 엄체수에서 북부여로 도망가는 주몽이 길을 열라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활을 강물에 확 뚫렸을 때 그 상징을 나타내는 별자리가 바로 케페우스 자리니까 이게 주몽의 활이 되는 거죠. 주몽의 활. 이런 식으로 고구려인들은 하늘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 그 자연이 무엇에 발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 함께 외쳐봐. 천문학. 다양한 별자리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의 발전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낱낱이 여러분이 직접 탐색도 하고 정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통들이 쭉 이어나가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발전을 거듭거듭 해왔는데 조선시대에 와서는 무엇으로 집대성이 되느냐? 권문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이 지도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는 어떤 화폐에 심어져 있다? 어떤 화폐에 심어져 있을까?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만원 지폐에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사진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은 한국신화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다 함께 외쳐봐. 종교적 관점.
종교적 관점.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쭉 정리를 했어요. 역사적인 관점으로는 사료를 연구하는 주몽신화의 내용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예술의 관점으로는 영서사의 구조틀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문의 입장으로는 고구려인의 생활 양식이나 풍습들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신화서를 통해서 웹 어플을 다운받아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정리를 했었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주몽신화를 볼 건데, 방금 전에 신화적인 세계관이라고 해서 원흉 통철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고구려인들은 참 하늘을 숭상하고 동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관심이 많고 별자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문학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운을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고구려의 어떤 종교적인 관점을 주몽신화와 연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있어요. 고구려 때 가장 큰 국가적인 행사가 뭐였냐? 다 함께 외쳐주세요. 동맹제. 동맹제입니다. 동맹제는 우리 고유 토종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토종 종교입니다. 그러면 동맹제의 근간이 되는 종교는 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다 함께 외쳐주세요. 무교.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 굿하는 거. 이게 우리 한국의 토종 종교입니다. 그 토종 종교를 고구려에는 어떻게 재현을 했다? 동맹제로 재현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있는 이 동굴이죠. 이 동굴에서 직접 고구려의 임금님이 제사장이 돼서 무당이 되어가지고 동맹제의 행사를 거행했는데, 여기가 국동대열이라고 해서 이 동굴에서 실제적으로 국가의 동맹제를 실시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해마다 능력 10월에 방금 여러분이 발견했던 이 동굴에서, 그 동굴이 이 동굴이죠. 이 동굴에서 제천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고구려인들의 제천 행사인 동맹제로 재현이 된다. 이제 그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낮에 이렇게 국동대열이라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통청굴이라고도 합니다. 하늘과 연결되는 굴이라고 해서 통청굴이라고 하는데, 이 굴에 들어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뒤에는 신하가 있고 앞에는 임금이 제사장이 되어서 행사를 주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제사를 쭉 지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압록강 근처에서는 주몽과 유아부인의 흉상을 들고 가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아침부터 낮까지 쭉 제사를 지내고 이제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된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파티, 축제를 펼치는 거죠.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춤도 추고 이런 카니발 형식의 축제를 펼치는 것이 바로 동맹제입니다. 그러니까 동맹제가 맞다 하면은 하루 종일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의 행사가 바로 동맹제였습니다. 그럼 그건 누구를 기리는 거냐? 다 함께 외쳐라. 주몽을 기리는 거예요. 이게 주몽을 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무엇이다? 동맹제가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왔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토종 종교가 무교라고 했어요. 그 무교가 고구려의 종교에서는 제천 의식이 동맹제로 펼쳐지는데 그 고유 사상이 있습니다. 그 고유 사상을 누가 말했다? 최치원의 낭랑비서에서 풍유도라는 글로 최치원이가 그러한 고구려인과 한국 토종 그 정신의 세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읽어보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백진우 잠깐 마스크를 벗고 화면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세요. 나라의 흉흉한 도가있으니 일러 편유를 한다. 가르침을 베푼 그만은 한시의 상세하게 경과하였다. 실로 성교를 표방한 것인데 이로써 모든 사람을 교화한다. 즉 집에 들어가면 효도하고 나라에 나가면 충성하는 것은 노나라 공자의 뜻이요. 우리 지하라는 것과 말없이 신처함에 대한 가르침을 주나라 공자의 가르침이요. 모든 악행은 하지 말며 모든 선행을 가하라는 것은 인도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풍류도는 인류, 불교, 도교를 포함한 고대 한국의 독특한 사상체계를 일컫는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재현한 행사가 다 함께 외칩니다. 동맹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런 고구려인들의 동맹제 생활 양식, 풍습 이런 것들을 좀 본받아서 그 하늘을 숭상하고 별에 관심이 많았겠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구려인들의 그러한 내용을 조금 몸소 실천하고 본받아서 여러분의 별자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별자리를 활동지에다가 적고 오원을 탐색해서 정리하시고 그것을 실제 LED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별자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고구려인들처럼 여러분 별자리에다가 여러분의 장래 희망이나 여러분의 비전을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유의미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지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이 받은 활동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해당 활동지를 여러분이 한번 채워놓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시작! 자, 여러분 지금 활동지를 여러분한테 나누어줘서 여러분 활동지에다가 작성을 잘 열심히 하셨는데요. 미션 1번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의 별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생년월일에 맞는 별자리를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별자리를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그 별자리에 오원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인들처럼 그래서 그들의 그 하늘을 향해서 또 자신의 별을 향해서 소원을 바라고 소원을 비는 그런 것들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장래 희망이라든지 여러분이 소망하고 싶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작성을 해서 적어보는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여러분 줄기차게 중국신화를 프로젝트와 수업을 해가지고 차시별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신화는 이거구나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개념 정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 개념 정리를 가로 안에 채워주시고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중국신화의 내면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도 몸소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예술 중심 융합 수업을 하고 LED 별자리를 만들었던 여러분의 성취감 이런 것들 소감을 좀 정리해 보아라 해서 그런 활동들을 여러분이 열심히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LED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별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각 조의 대표자가 나와서 자신의 별자리를 설명하고 한국신화의 개념을 발표하고 그리고 LED를 활용한 그런 별자리를 만든 자신만의 성취감,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자 이제 다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LED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별자리를 만들었고 또 여러분이 희망하는 소원이나 뭐 장래 희망이나 이런 것들도 팻말에다가 열심히 적어서 그 소원을 되새기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각자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었고 성취 소감이 어떠한지를 개별로 대표해서 한 조에 한 명씩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할 때 앉아있는 학생들은 경청을 하면서 선생님이 무브리 평가지, 동료 평가지를 줬는데요. 자,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이런 평가지들을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각자 발표자에 대한 내용과 이제 결과물들을 보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조에 대표되는 학생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조민혁, 옹고지 신조 조민혁 학생 나와서 발표해주세요. 자, 여기서 발표해주세요. 일단은 잠깐만, LED를 지금 켰어요. LED를 한번 켜보고 발표를 합시다. 저는 일단 전갈 자리였기 때문에 전갈 자리를 만들었고 옆에다는 수원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제 별자리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친구들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국 신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주몽신화는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몽신화에는 역사, 종교,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문화가 모두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자,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평가를 좀 하셔야 돼요. 평가를 좀 진행해 주십시오. 자, 발표를 참 잘했고요. 그 다음 다다익선조 누가 발표할래요? 대현이가 나서 발표를 해 주십시오. 네, 발표해주세요. 네, 제가 만든 별자리는 정갈 자리에 온 흥미로운 아들이자 사냥꾼인 오리온을 죽인 정갈이 죽어서 별자리가 되었고 이 활동을 하고 제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몽 신화는 비빔밥입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한데 모아놨기 때문입니다. 네, 발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원별이조에서는 누가 발표를? 네, 태곤이가 나와서 발표해주세요. 큰 소리로 발표를 해주세요. 저는 천칭 자리고요. 천칭 자리에 온 오원은 인간을 도와주려고 했던 아스트레아의 공정함과 정의를 기리기 위해 그녀가 들고 있던 천칭은 하늘의 별자리가 되어 천칭 자리가 되었다는 게 오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흥신화는 다양한 실루엣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은 옛날 고구려인들이 별자리를 남겼던 것처럼 저도 그와 비슷한 활동을 해서 좋았고 제 별자리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자, 발표들을 참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별자리를 만들 때 참 몰입해가면서 진지하게 또 즐겁게 만드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제 중흥신화 공부를 했는데 우리 한국신화는 서양신화와는 달리 상당히 복합적으로 다양한 단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신화는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무교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토종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또 역사적인 입장에서는 옛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료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중흥신화를 학문의 입장으로 보면 고구려인들의 생활 양식이나 생활 풍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속학으로도 우리가 접근하고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마지막 문학으로서는 고주몽이라는 작품 중흥신화가 영웅서사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웅서사의 구조의 틀은 포물선 형식의 육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함께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우리 한국 신화를 참 매력적인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고전에 우리 역사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